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50대에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독하게 지켜야 될 것은 건강과 일입니다. 실천편입니다. 실천편이. 일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0된 분이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계속 일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 80 노인을 섬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80 노인이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차려주고 또 여러 가지 산책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참 하루가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머니 본인 몸을 스스로 돌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집에 또 그 80대 노인을 위해서 집안 청소를 하는 거, 음식을 만드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일들이죠. 일은 제품과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일이죠. 그래서 그 돈 받고 하느냐, 그냥 스스로를 위해서 하느냐, 여러 가지 차이는 또 봉사로 하느냐, 그것은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강 관련된 부분들인데, 건강도 영육 간의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강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고용하라. 특히 내 몸을 고용하라 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하려면 반드시 측정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50대 또 노후를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측정해야 됩니다. 측정해야만 제대로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된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 몸을 고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건강 관리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직 완성을 하는 중입니다. 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잘하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하세요. 이런 게 전혀 아니고 50대에 또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실천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과정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0대가 되면은 이제 인생 후반전입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인생 전반전이 있었습니다. 전반전은 50년 있었지만은 사실 후반전에도 또 한 두 개 정도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반전의 50년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25년 또는 30년 공부하는 시기, 그리고 일하는 시기는 또 25년이나 20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우리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로 남은 것이 아니고 전반전에 공부했던 시기를 뺀다면은 한 20년 정도의 일했던 시기, 또 어떤 분들은 25년이겠죠.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전에는 전반전의 2배입니다. 또 3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20년, 60년으로 3배일 수도 있고 25년 이렇게 해서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25년으로 해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전체입니다. 제가 그래서 50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몇 가지들을 정리를 하게 됐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큰 방법들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몸에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내 몸을 고용하는 거죠. 내 몸을 고용하는데 제가 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사소하게 나타나지만은 이게 60, 70, 80 되면은 저에게 치명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는 매핵기라고도 합니다. 목에 뭔가 걸리는 것 같은데 해도 뭐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물을 좀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위염이 있습니다. 위염이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위염이 있는데 50대 되어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는 나에 있는 문제들을 또 그동안 하려고 했던 것들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내 이 건강들은 70, 80 되어서 악화되어서 큰 병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미 50대에 그 병들의 그 근원이 있는 거죠. 시작되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50까지는 건강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40대에도 그 건강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50대에는 어느 정도의 그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주 건강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60, 70, 80이 되면은 아픈 곳이 생기고 나중에는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아프다 그래서 제가 아유 어머니 젊은 사람들도 아파요 그랬더니 야단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 아픈 거하고 80대 돼서 아픈 게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그 아픔이나 이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젊을 때 저는 저보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나이 든 사람이지만은 어머니에게는 제가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것도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목에 염증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증상 치료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몸의 체질을 바꾸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방법은 뭐냐? 그 방법도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내 몸을 고용하라. 제가 제 몸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몸에 고용주입니다. 제가 주인이죠. 그 오너입니다, 오너. 근데 제가 고용한 이 종업원 중에서는 위장이 있습니다. 이 위장이라는 게 아주 재밌는 장기입니다. 위장은 제2의 뇌라고도 하고 또 위장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네 배가 네 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식욕, 식탐 이런 것들을 일평생 가지고 갑니다. 우리하고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굶었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형제가 다 살이 많이 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체중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그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아버지 때문에 늘어난 배는 계속 우리들에게 한 번씩 과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89kg까지 이제 갔다가 최근에 체중이 줄어가지고 76kg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때 가장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건강인데 그럼 건강은 막연하게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건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럼 적정 체중 다이어트 방법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내 몸을 내가 고용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생활 우리 오래 했던 그 경험을 살리는 겁니다. 이 방법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가지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이런 겁니다. 목표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제가 76kg인데 제가 단기간에 좀 많이 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하고 이렇게 해서 전에는 잘 됐는데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한 걸음씩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1kg을 감량하는 것으로 해서 10kg을 추가로 감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크게 이제 제 인생에서 다이어트 역사를 보면은 89kg에서 76kg 된 것이 13kg 정도를 감량해서 그대로 쭉 유지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많이 빠졌다가 또 하기도 하고 좀 찌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균적으로는 76kg 정도가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 몸의 관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의 상태를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몸무게가 제가 적정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몸무게를 사람들이 판단할 때 제가 책을 많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적정 몸무게가 얼마냐. 근데 그 적정 BMI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것들이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 같으면은 뭐 한 60, 한 2, 3kg에서 제 키가 178입니다. 그러면 한 뭐 62kg 정도에서 뭐 한 80kg 넘어까지가 저한테 적정한 체중인 걸로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그 적정 구간 중에서 내 적정 체중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과거에 내가 뭐 고등학교 3학년도 좋고요. 어떤 뭐 군대 다녀왔을 때 남자는 뭐 그런 본인의 이제 기준, 평상시에 이제 일평생에서 가장 편안했을 때, 그 가장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았을 때 그때 몸무게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손목, 자기 뼈입니다. 그래서 손목을 특히 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특이한 거였습니다. 자기 뼈가 아주 좀 굵고 이 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 몸에 그런 사람들은 좀 당연히 체중이 좀 더 나갑니다. 그 정상 체중에서. 그리고 이제 손목이 아주 가늘고 자기 뼈가 가는 사람들은 그 정상 체중에서 좀 낮은 거고, 또 뭐 중간이면 중간이고,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적정 체중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그 적정 체중으로 내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고용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관계는 익숙합니다. 고용주가 나를 착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은 거의 많이 안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즐겁게 좀 긍정적인 편이고, 제가 또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또 즐겁게 살다 보니까 매일 좀 즐겁게 그냥 생활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직장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또 고용주에 대해서, 오너에 대해서, 또 자기를 일을 시키는 상사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의 고용주다. 내가 고용주죠. 그러면은 착취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다 그렇습니다. 일을 너무 지나치게 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줘야 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용주니까 위장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됩니다. 위장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거든요. 위염을 어떻게 치료할까?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양배추를 뭐 이렇게 또 삶아가지고 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반드시 치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위장이,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를 객관화시켜서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과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불규칙적인 식사를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구나. 항상 일정하게 먹되 작게 먹어야 되겠다. 조금씩 먹어야 되겠다. 그거를 이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내 위장을 확대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화 과정이라는 것들이 아주 놀랍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에는 이 혈관이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온몸에 60조 개나 되는 세포들한테 영양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화라는 과정은 놀라운 과정입니다. 밥을 먹게 되면은 그것을 소화를 시킵니다. 입에서 이렇게 잘게 이빨로 부숩니다. 부숴가지고 그 아밀라제가 나옵니다. 소화 효소가 나오는 거죠. 많은 경우에 너무 우리가 풍족의 시대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먹다 보니까 먹는 것을 남기기도 하고 또 씹으면서 제대로 씹지 않고 그냥 삼켜버립니다. 많이 먹으려면은 삼켜야 빨리 많이 먹으려면은 삼켜야 됩니다. 씹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깨달으니까 조금씩 씹으면서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먹을 때 물하고 같이 안 먹고 뭐 위액하고 또 소화액하고 같이 섞여버리면은 소화액이 희석되니까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씹으면서 그리고 조금 먹는 부분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먹으면은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어제도 이제 밥을 제가 조금 먹어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2주 됐는데 제가 75km로 됐다가 지금 이제 74.6입니다. 아침에 쟀을 때. 그러면 이제 제가 주일날 기준으로 일요일날 그 아침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 일요일 아침이 아니고 일요일 날 지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했던 결과가 월요일 아침이니까 월요일 아침 것을 일주일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70 요번 주는 목표가 74 이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73점 얼마. 그래 그 다음 74, 그 다음에는 73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내려가 가지고 10주 만에 10주 완성. 10주 만에 66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같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 다이어트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66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야 과정이고 66 가서 거기 때부터 유지하는 것을 이제 1년간 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6 이하에서 내가 지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제가 정신적으로 정신 건강이 또 중요하니까요. 정신적으로 생각한 것은 절대 무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무리를 안 시켜야 되겠다. 착취를 안 해야 되겠다. 내가 고용한 내 그 구성원인 옛날에는 내 부하사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은 다들 리더들이 구성원이라 그러잖아요. 같이 구성원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내 구성원인 그 위장, 이 위장한테 무리를 안 시켜야 되겠다. 제가 저는 한 10년 이상을 하루 4시간 이하로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김미경 선생님 그래도 보면은 뭐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던데 잠을 적게 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50 넘어서는 크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그러네요. 자기 몸을 고용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몸을 고용해가지고 가져가는데 위장을 무리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위장을 적절하게 이제 무리 안 시키려면은 과식하지 않는 거죠. 과식하지 않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제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만이 아닙니다. 측정하면서 내가 모든 부분들이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면서 인생 후반전을 쭉 준비하는 그 시작이 건강이고 건강 중에서도 제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 적정 체중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관절이라든지 모든 몸에서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소식하는 게 하나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밥을 한 공기 이상 안 먹고, 또 때로는 반 공기 먹고, 이렇게 해서, 그러나 삼시세끼를 꾸준하게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 걸을 때도 있습니다. 걸을 때는 다음에 이제 다음 끼를 무리해서 2배로 먹지 않고, 이제 한 끼를 건너뛰었더라도 일정한 양을 계속해서 먹는 걸로. 근데 그것은 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균형을 무너뜨려 가지고 76에서 66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상 체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걸 유지를 해야 되겠죠. 유지를 하는 부분이 또 새로운 영역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일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를 다 끝내고 출근합니다. 근데 청소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운동이라는 부분들은 과거에는 피트니스 센터 가서 막 이렇게 PT도 받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면은 많이 먹어도 근육에서 사용이 되어가지고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이제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계속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이상한 게 근육을 쓸데없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몸에 그걸 가지고 내가 많이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 뭔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가져가면 되지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 측면에서 가져가면은 그 괜히 고생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언덕을 오르는 것 같다. 인생은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무거운 짐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몸에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쓸데없는 근육들을 많이 키워 가지고 그것도 아까운 시간에 아까운 자기 인생에 가가지고 막 운동 지나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또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 가운데서 출퇴근하면서 차를 안 타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죠. 버스를 타고 또 내려서 걷는 겁니다. 내려서 한 10분 정도 걷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또 집에서 청소하는데 청소가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청소를 빨리 하면서 했더니 휴대폰 안 보면서 청소하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땀이 나서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 이제 당뇨 걸린 우리 순돌이가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켜야 됩니다. 함께 산책시키면서 운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해가지고 제가 다이어트하고 적정 체중을 66kg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몸을 고용했다고 생각하고 위장을 착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